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 사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 이유는 책임감 있고 다정했던 남편이 모기, 기생충, 거머리만도 못한 남자라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지금부터 제 황당하고 어이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안 맞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외박하는 모습도 자주 보았어요. 처음엔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부모님이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갈 때까지는 법적 부부의 상태를 유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린 나이에 편부 혹은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20살이 되자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신 부모님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서로 애인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대학교에 갔다 오면서 집 앞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는 아빠의 모습과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엄마의 모습을 종종 본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분명 부모님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저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한 집에 살면서 각자의 애인을 만나는 부부,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결혼에 대해 어떤 환상을 품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런 모습조차 익숙해지더군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저렇게 나이 들어서 애인까지 만들어 즐거움을 찾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나쁘지 않은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또래에 비해 연봉도 높아서 제 삶의 질은 몇 단계나 상승했어요. 회사에 취직한 후 저는 이런저런 남자를 만나며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굴던 남자가 연애 후 6개월만 지나면 달라졌거든요. 물론 사랑은 여전했지만 결혼은 길기에 저는 남자에게 금방 실증을 느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결국엔 아빠나 엄마처럼 변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비혼주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특히나 엄마는 제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아니, 넌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네가 무슨 아직도 청춘인 줄 알아 이거사? 너 벌써 30 넘었어. 남들은 20대 중반부터 준비해서 딱딱 때맞춰 시집도 잘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니? 그렇다고 네가 하자가 있기래 뭐가 있기래? 얼굴 반반하지, 직장 탄탄하지, 성격도 좋지.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엄마는 제가 30이 넘는 그 순간부터 얼굴을 볼 때마다 결혼 타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욱하는 감정과 함께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다 엄마랑 아빠 때문이잖아. 혹시라도 결혼했다가 엄마랑 아빠 같은 사이 되면 그럼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평생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나 보여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결혼하란 소리를 해?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기에 저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적당히 둘러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제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피임을 철저히 했음에도 아기가 생겨버리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철저하게 행동했음에도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 버렸으니까요. 일단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 사이의 일이니 함께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혜야, 임신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건 축복이잖아.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의해보자.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든든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나 믿고 우리 소중한 아기 낳도록 하자. 솔직히 저는 아이를 지울 마음도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당연히 낳을 것처럼 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알리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미안한데 난 어릴 때부터 비혼주의였고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어 라면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모든 조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소중한 생명을 그렇다고 지울 수가 없어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생각이었지만은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의외로 담담하시더군요.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 이후로 양가는 제 배가 부르기 전에 얼른 결혼식부터 올리자며 부랴부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비혼주의였던 저 역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 결혼 준비에 열을 올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지갑 사정과 예비시댁의 가정 형편이었죠. 저희는 급하게 결혼하는 만큼 예단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최소화한 것조차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은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덕을 못 볼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 해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농담이 아니라 남편은 정말 몸만 왔습니다. 남편은 나이 30살에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지금까지 돈 모아놓은 게 없냐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녔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족족 부모님 생활비에 여동생 등록금까지 도와주느라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빚만 2,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이건 무슨 결혼하면서 남자 쪽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해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빚을 지고 장가오는 것에 대해 제가 다 혀가 내둘러지더군요. 당장 결혼을 파토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점점 배가 불러온 상황에서 제게 선택지는 따로 없었어요. 고민하던 저희 부모님은 결국 본인들이 모으신 돈을 박박 긁어서 제게 주시더니 제 돈과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해 신혼집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서로 간에는 애정이 없으면서도 자식만큼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부모 마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돈과 제 돈 그리고 대출을 껴서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남편에게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은혜야, 그런데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돼?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집은 당신이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남잔데 집 명의가 당신 단독 명의면 내가 평생 기죽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부부는 공동체잖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니까 공동 명의로 해주면 내가 더 남편 노릇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장가 오면서 빚만 2,700만 원 들고 온 주제에 나와 부모님이 평생을 힘들게 일해서 구한 집을 자기는 뻔뻔하게 숟가락만 딱 얹어달라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말실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부인 건 사실이지만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 연애 포함해서 당신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당신 그 흔한 TV 하나도 안 들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와? 이건 내가 못 들은 걸로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확실히 제 입장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이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을 무르자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랬더니 애써 웃으며 그제서야 그냥 해본 말이라고 말하며 입이 쭉 나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약간의 찜찜함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7개월 정도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고 없이 터지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몇 달간 회사를 휴직해야 했고요. 다행히 몇 달 치료받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긴 했지만
문제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졌던 빚까지 제가 이자를 내야 될 상황까지로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육아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고통의 시간을 이어나갔고 남편이 빨리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죠.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집안일 청소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까지 케어하려고 하니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기 낳자마자 살이 15kg 정도 2달도 안 돼서 빠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인내의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의 몸이 회복된 남편은 내게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 나 몸 회복하는 동안 집안일 하는 거 보니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그동안 당신이 날 위해 많이 애써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 역할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물론 우리 지민이도 내가 잘 돌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 복귀하고 내가 주부 역할 잘해보도록 할게. 나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정말 며칠 안 돼서 남편은 정말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답답하기도 했고 남편이 일을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둘 중에 한 명만 일을 하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을 믿고 가정일을 맡겼고 처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남편은 알아서 척척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마치 커리우먼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딱 3개월이더군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지더니 살림을 언젠가부터 천천히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아가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하려 했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이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기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요즘 집안일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청소는 거의 일주일째 안 한 것 같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더니 저기 쓰레기 쌓인 거 좀 봐. 먹었으면 분리수거를 시간 날 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제때 안 치우니까 날파리 날아다니는 거 안 보여? 제가 참다 말하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치우는 신용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집은 점점 더 개판이 되고 저 역시 예민해져 가서 남편과 하루라도 안 싸운 날이 없을 정도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는 제게 전화를 하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란 인간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모에게 죄다 일러바친 모양이었어요. 예, 너 꼭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필요 있니? 너 지금 남편이 집에서 살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돈 좀 몇 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유세 떨고 있는 거니?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남편한테 하는 갑질이야, 갑질. 불쌍한 남편 감싸주고 안아줄 줄 알아야지. 마누라가 돼가지고 저렇게 남자기를 팍팍 죽이니 무슨 집안꼴이 잘 돌아가겠어? 내가 너 지켜볼 거다. 알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지금 집안꼴이 어떤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허구한 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릴 생각도 않고 거실이며 안방 모든 곳에 먼지가 잔뜩 끼어서 숨도 못 쉴 정도라고요.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1년째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옹호할 생각이세요? 그러실 거면 어머님이 데리고 같이 사세요. 아시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물론 어른에게 그러면 안 됐지만 제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아들 편만 들며 제게 갑질이니 유세떠니 그런 말을 운운하시니까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최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시댁하고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인상 붉힐 거 뻔한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느 날처럼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여보, 왔어? 고생 많았어. 아가, 왔냐? 오늘도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남편과 시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은 생각을 안 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한 저를 위해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동안엔 제가 퇴근하든 말든 본 척도 안 하던 남편도 사근사근하게 말하니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도 실실 웃는 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물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다 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조금 갑작스런 얘기지만 우리 엄마 앞으로 여기에서 살아도 될까? 지금 엄마 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모시고 사는 게 어때? 우리 지민이도 엄마가 봐주고 그러면 당신도 좋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의 용건은 충격적이더군요. 전세살이를 하던 시댁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여유가 없자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였어요. 남편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벅찬데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라니. 어이가 없었던 제가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지 본인이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 혼자 주구장창 떠드시더군요. 실실 웃으며 저희 집에 들어오려는 모자의 모습을 보는데 거머리 2마리가 제 피를 한꺼번에 빨려는 것처럼 보여서 전 독한 마음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딸도 아직 어리고 남편은 1년째 저렇게 백수처럼 지내고 있지. 어머니까지 제가 케어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세금이 부족하시면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긴 남편 지분이 하나도 없는 제 집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했다간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왜 안 되냐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면서 제게 따지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따지는 건데 결혼 후에 한 번도 생활비 갖다 준 적 있어? 생활비도 갖다 준 적 없는 사람이 당신 어머니까지 지금 모시고 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당신 결혼 전에 빚진 대출금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주고 있는 사람이거든? 정말 양심도 없다. 아니, 너는 말을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하니? 내가 뭐 너랑 살고 싶어서 같이 살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시애미를 단칼에 내칠 수가 있냐? 우리 아들이 너만 안 만났으면 훨씬 더 좋은 집에 장가 갈 수도 있었어.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켰다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이 시애미한테 할 수가 있어? 생긴 거랑 똑같이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니 내가 이뻐할 수가 없지.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니 전셋집을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왜 제게 와서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툭 까놓고 우리 결혼할 때 수저 한 세트라도 해준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할 때 보태주셨고요. 모든 가전제품 사는 것도 저희 집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리고 아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나 보네요. 까놓고 말해서 아드님 잘난 점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래요? 살림을 잘하기래요? 애를 잘 키우기래요? 막말로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한 아들인 것처럼 말하세요?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거 알기나 하세요? 뭐? 너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이제 알겠네. 이렇게 시애미 앞에서도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 남편은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겠어?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갔을지 내 안 봐도 뻔하다. 이래서 기센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저 기세요. 더 이상 어머님 부탁 못 들어주겠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끌어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버텼어요.
용을 써도 두 사람을 밀어낼 수 없자 저는 드디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에 동네 주민들까지 죄다 몰려드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창피했던 건지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일자리도 구한다면서 말이죠. 믿음이 전혀 안 갔지만 그래도 미워도 제 남편이고 싫어도 제 남편이니 언젠가는 변하겠지, 노력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 정말 이 망할 놈의 집구석. 회사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도착했는데 현관에 제가 알지 못하는 여자 구두가 있는 거예요. 분명 제 구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용히 사람 목소리가 나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안방문을 열었더니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남편이 남편 동생 신우이와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우리 지민이를 바라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만 보면 신우이가 조카 봐주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모습만 봤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은 딸랑 딱 붙은 속옷 하나만 입은 채 신우이와 같이 침대에 누워 우리 지민이와 놀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아무리 여동생이고 친동생이라곤 하지만 다 큰 성인인데 딱 붙는 팬티 한 장만 입고 있으면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튀어나올 정도의 모습인데 내 침대 위에 버젓이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 침대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는 뭐가 들긴 한 거야? 능력이라도 없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 제발. 내가 만약에 내 오빠가 놀러와서 우리 부부 침대에 내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인간아, 차라리 놀아줄 거면 거실에서 보행기 태워주며 놀아주던가.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동생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아니, 여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주는 내 가족이고 나보다 6살이나 어린 친동생이잖아. 근데 꼭 이렇게 난리를 쳐야 돼? 설마 우리가 가족끼리 이상한 짓이라도 하겠어? 그런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이런 모습 보니까 더 어이없고 화가 난다. 그래, 나간다 나가. 이렇게 남자 무시하고 하루라도 편히 놔두지 않는 여자랑은 나도 더 이상은 살기 싫어.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저 남자를 계속 믿고 살다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밤 집을 나간 남편에게 문자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커피숍으로 불러내더군요. 남편은 합의 이혼 서류를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자.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어. 남편은 이혼하자며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했어요. 재산의 대부분은 아파트이기에 아파트를 팔아 절반을 달라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였죠. 시어머니도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때 완전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들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이자 기생충이라는 것을 말이죠. 생각이 정리된 남편이 건넨 합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촥 찢어버렸어요. 제가 서류를 찢어버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합의 이혼?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내가 합의 이혼을 해주고 재산을 분할해줘? 아니, 머리가 나쁘면 공부라도 좀 하고 이딴 소리를 하던가. 나는 말이야, 그럴 마음 조금도 없고 어차피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이 거머리 같은 인간아.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지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양육권도 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지민이 잘 키워봐. 알았어? 라고 소리 지르며 말을 해버리자 남편은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반응이랑 달라서인지 수스라치게 놀라며 시모와 함께 카페를 도망치듯 벗어났습니다. 쥐새끼 마냥 쪼르르 도망가듯 나가는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고요? 전 또 한 번 많이 웃었네요. 남편은 합의 이혼할 테니까 더도 말고 2천만 원만 딱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 전세금 2천만 원 올려주면 자기 엄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나 뭐라나요? 그러면서 아이도 포기할 테니 애는 저보고 키우라고 말하더군요. 시모가 늙어서 아이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럼 그렇죠. 어디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나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재산 분할 못 받는 것도 알게 되었는지 그날 헤어지던 때와 달리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내게 협박이 아닌 부탁을 하는 걸 보니 참 쓸모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이 남자야. 합의 이혼을 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 나한테 장가 올 때 땡전 한 푼 보태준 거 있냐고. 진짜 머릿속이 텅 빈 게 맞구나. 네가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서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2천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혼 가지고 자꾸 뭘 요구하거나 협상하려고 하면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건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결국 꼬리 내리고 합의 이혼을 해주더군요. 물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조건으로요. 그 양육비도 50만 원씩 주기 싫어서 30만 원씩 준다는 걸 제가 강하게 말을 하니 결국은 수긍을 하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 들어갈 돈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빈털터리로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전세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디 지방에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낼 곳이 없게 되자 지금은 어디 고시원 같은 곳에서 혼자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고소하더군요. 32평 아파트에 살다가 4평도 채 안 되는 고시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겠더군요. 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가끔씩 남편은 전화를 해서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면서 다시 합치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전 딱 한마디 하고 전화번호도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주제를 알고 인생을 살라고요. 내가 대출비 갚아주고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주고 상전 대접해줄 때가 당신은 평생 그리울 거라고요. 여자는 한번 마음 먹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또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8개월이 지났어요. 전 현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와 이혼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있네요. 언제 정신 차리려는지 우리 지민이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부디 빨리 정신 차리고 최소한의 아이 아빠의 의무를 다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은 기다려 보려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딸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름 재밌게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네요. 다들 즐거운 나날들 보내시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